안녕하십니까.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사나이 리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 결례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매우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니 이번만큼은 저도 대부분을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이 회담의 결과로 인해 반응은 서로 상충되는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쪽은 평화는 어디 있는가 하고 좌절하다 못해 김정은에게 감정이입을 할 정도로 미쳐버렸고,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 일명 빨갱이들로부터 구해줬다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에 따라 혹은 타이든 자이든 입력된 정보 혹은 수치에 따라 결과가 딱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웬만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담이란 것은 입체적인 사람이 하는 것인데 결과가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질까요? 그리고 회담의 결과 또한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쁘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담이 성사되어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회담이 이번처럼 결렬되어도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북미 정상회담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정상회담 결렬의 장단점을 설명하기 앞서서 현상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큰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짧아도 10년 전에 혁신이 멈췄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의적인 힘으로는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이야 과거의 영광을 잘 지켜냄으로써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두면 우린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처럼 자원도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가 발전을 멈추고 적응을 못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주변국에게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잡아먹히거나 최소 상상을 초월할 갑질을 당하고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건재한 지금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멋대로 비행기를 띄워서 돌아다니고 있죠.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북 경합입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포화 상태인 현재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과 공장을 세우고, 그들의 가격 대비 효율적인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도전하고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혁신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안함보다 클 때 불안함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합이 진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입체적이듯 사람이 하는 일들도 대체적으로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땅의 주인이 현재 누굽니까? 바로 화전 양면술의 대가인 북한의 수장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들은 핵미사일을 완성함으로써 현대전의 궁극의 무기인 핵무력을 갖추게 됐죠. 앞에서 언급한 희망찬 대한민국은 북한이 가만히 시장 개방만 하고 가만히 냅뒀을 때의 이야기고, 북한이 경제 사정이 좋아져 부족했던 군수 보급품들을 완벽하게 재정비한 순간 힘으로 유지되는 국제사회 질서의 속성을 고려해봤을 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체제도 통치 방법도 다른 나라이므로 궁극의 무기, 핵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를 무지하게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냐면요, 떨구면 그 일대 지역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핵폭발이 멈춘 후 생긴 방사능 낙진 현상은 범위가 훨씬 더 넓죠. 물론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바로 밑에 붙어있고,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본인들도 방사능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핵무력은 살상용으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말입니다, 살상용 외에도 또 다른 용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형 EMP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폭발 범위보다 넓은 게 방사능.
방사능보다 넓은 게 EMP 폭발의 범위인데요. EMP의 범위가 얼마나 넓냐 하면요. 땅에 떨어지기 전 한 도시 상공위에서 뻥 하고 폭발하여 핵폭발과 방사능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안 끼쳤을지언정 모든 전기가 통하는 최첨단 기기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컴퓨터, TV,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기계들이 싹 다 고장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최첨단 무기들은 대부분 전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포를 발포할 때조차도 무전을 통해 명령을 받고 명령에 의해 각도와 사거리를 주입해서 쏘는 것입니다. 즉 핵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지역은 고장난 기기들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소총과 수류탄 같은 백병전에 가까운 1차 세계대전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지금이야 EMP를 터뜨려서 최첨단 기계를 다 망가뜨린다고 해도 북한은 보급이 안 돼서 남침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제가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미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군의 패권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구산도 트럼프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벗겨지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한국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란 게 원래 자국의 이익이 먼저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미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죠. 미군이 떠난 후에 만들면 된다고요? 그땐 북한이 허락 안 할 겁니다. 핵폭탄이란 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된 핵무기가 서울에 도달하는 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과거 대륙의 반대편 수천 년 전 로마가 카르타고를 가지고 놀듯이 핵인질이 되어 온갖 갑질을 다 당할 것입니다. 설령 남침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북한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한 자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없는 정글과 같은 국제사회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계속 휴전 상태로 남자니 말라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당장 평업을 하려니 위험하고 현재 의논되고 있는 주장들 중에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말로만 떠드는 비핵화를 하여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된 후에 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어느 쪽에서도 주장하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핵무장을 한 후에 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북한과 우리나라의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추고 경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경업을 한 후에도 우리나라가 어디 가도 막 당할 그럴 위험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앞에서 사람이 하는 일 웬만하면 대부분 입체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애초에 북한의 핵무장 과정이 매우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핵을 체제를 보장할 유일한 궁극의 무기를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차라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 주식을 다 팔고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세요. 그게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무엇이죠? 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핵무장을 북한이 완전 비핵화가 되지 않았는데 제재가 풀렸듯이 그것을 빌미로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로에 있는 친구가 핵무력을 완성시켰는데 보급품 수급마저 원활해지는 순간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문재인이 핵무장을 할 배짱이 있을까요? 능력은 논외로 합시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원자력 강국이니까요. 그리고 문재인은 과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과연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저 양반은 요즘 통일만 관심이 있지 그에 따라오는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안 될 것은 알지만 통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게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북한이 불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체제가 완화되었을 시 우리에게 정당하게 핵무장을 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우리는 현재 북한에게 핵무력으로 압도당하기 전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서 얻은 또 다른 이점은 바로 문재인이 추진하던 악랄한 정책인 아이돌 외모 규제, 인터넷 검열, 유튜브 검열 시도 같은 독재적인 정책들을 덮을 만한 사건도 지지하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문재인이 독재를 해도 옹호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면을 봤을 때 이번 회담 결렬은 너무나도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준비가 끝나면 혹은 북한이 개방된 이후 북한이 준비가 끝나기 전 우리가 힘의 균형에 맞출 준비가 되었다면 반드시 타결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야 하는데 그 확률이 얼마 전보다는 분명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번 회담 결렬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담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오늘은 요약하고 결론만 말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하자면 좋은 점은 위험에 대비를 할 시간을 벌었고 문재인이 언론 플레이를 할 건덕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한 발 멀어졌다입니다. 오늘 결론. 남북 경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문재인 정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